세상에는 두 종류의 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려 대우받는 보드라운 손, 그리고 누군가를 먹여 살리느라 거칠어진 손. 여기 후자의 삶을 훈장처럼 여기며 살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새벽 4시, 남들이 단잠에 빠진 시간. 박순자 씨의 하루는 어김없이 비린내 진동하는 시장 바닥에서 시작됩니다. 얼음물에 불어터진 손마디는 이미 제 모양을 잃은 지 오래죠. 칼끝으로 생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긁어내는 그 거친 손으로 순자 씨는 오직 한 사람만을 키워냈습니다. 바로 그녀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인 아들, 민우입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듣던 날, 순자 씨는 시장 골목 사람들에게 생선을 공짜로 나눠줬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대리가 됐어 하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은 세상 그 어떤 귀부인보다 당당했죠. 아들이 데려온 참한 며느리 지수 또한 그녀에겐 과분한 선물 같았습니다. 지수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까는 재벌가 외동딸이라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아들 민호의 결혼식 날입니다. 순자 씨는 방 한 구석에서 낡은 옷장을 엽니다. 거기엔 빛바랜 보자기 하나가 소중하게 쌓여 있습니다. 10년 전 동네 예단집에서 아들 장가갈 때 입으려고 큰맘 먹고 장만했던 한복이죠. 민호야, 엄마가 오늘 너한테 짐이 되면 안 될 텐데. 이 정도면 깨끗하니 괜찮지? 거울 속 순자 씨는 한복 소매 끝에 밴 옅은 비린내를 지우려 자꾸만 코를 대고 킁킁거립니다. 아들의 화려한 결혼식에서 생선 장수, 엄마의 흔적이 느껴질까봐 그녀는 정성껏 분을 바르고 머리를 매만집니다. 자식 키운 보람이 이리도 떨리는 일인지 거울을 보는 순자 씨의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예식장 입구는 그야말로 별천지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며느리 지수의 친정 쪽. 하객들은 명품 정장과 고가의 보석으로 온몸을 감싼 채 우아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지수의 아버지인 강 회장은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당당하게 손님들을 맞이하죠. 그 화려한 인파 속으로 낡은 한복 차림의 순자 씨가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습니다. 순간 예식장의 공기가 차갑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의 시선이 순자 씨의 촌스러운 한복과 거친 얼굴에 머뭅니다. 순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구석진 곳으로 몸을 숨깁니다. 주인공의 어머니로서 당당히 서야 할 자리지만 그녀는 행여나 아들의 체면이 깎일까봐 자꾸만 작아집니다. 아이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가 보네. 민호야, 이 엄마는 그냥 저기 구석에서 내 얼굴만 봐도 충분하다. 지수 쪽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옵니다. 저분은 누구시길래 저런 차림으로 오셨대? 몰라, 신랑 쪽 일가 친척이겠지. 참 수준 차이 나네. 그 말들이 순자 씨의 가슴바닥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애써 미소 지으며 아들의 결혼 축하 화환 뒤편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순자 씨는 아직 모릅니다. 오늘 이 예식장에서 그녀가 어떤 모멸감을 겪게 될지, 그리고 그녀가 짐이 될까봐 숨죽여 흘린 눈물이 어떻게 거대한 폭풍이 되어 이 식장을 뒤엎을지 말입니다. 억척스럽게 살아온 생선 장수 어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하루가 지금 막 시작되려 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예식장 로비. 하지만 그 화사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인공 순자 씨는 아들의 기쁜 날을 위해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 작은 평화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고모이자
사돈댁의 실세인 오정혜 씨가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뽐내며 등장합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고급 향수 냄새를 풍기는 친척들이 모여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네요. 그때 인사를 건네기 위해 머뭇거리며 다가온 순자 씨를 보고 정혜 씨의 눈썹이 꿈뜨깁니다. 아유, 사돈. 오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비린내 같기도 하고 쾌쾌한 시장 냄새 같기도 하고. 정희 씨의 노골적인 말에 주변 친척들이 키득거리며 입을 가립니다. 순자 씨는 당황해서 자신의 한복 소매를 꽉 쥡니다. 새벽 시장에서 수십 번을 씻고 향수까지 뿌렸건만 평생 배어든 삶의 흔적은 그리 쉽게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순자 씨의 사과에도 정혜 씨의 독설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지수는 대체 어디서 이런 집안을. 사돈, 예식장 물 흐리지 말고 좀 뒤로 물러나 계시는 게 어때요? 보는 눈들이 많잖아요. 순자 씨는 도망치듯 대기실을 빠져나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바쁘게 뛰어가는 아들 민호의 모습이 보입니다. 순자 씨는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부르려 손을 뻗습니다. 민호야. 하지만 민호는 예식장 지배인과 심각하게 대화하며 순자 씨를 스쳐 지나갑니다. 네, 지배인님. 신부 쪽 하객 리스트 다시 확인해 주세요. 아들의 바쁜 뒷모습에 순자 씨의 목소리는 입안으로 잦아듭니다.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아들의 그 소중한 순간을 망칠까봐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순자 씨는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급니다. 그리고 거칠어진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생선 상자를 나르며 뼈마디가 휘어질 때도 참았던 눈물이 비린내 난다는 차가운 말 한마디에 본물처럼 쏟아집니다. 순자야, 참아야 한다. 오늘만 참으면 우리 아들 장가가는 거다. 내 서러움이 민호 앞길 막으면 안 되잖니. 순자 씨는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을 다독입니다. 분을 바른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길게 남았지만 그녀는 다시 정성껏 화장을 고칩니다. 서러움은 가슴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고 오직 아들을 향한 희생심으로 다시 허리를 꼿꼿이 세웁니다. 순자 씨는 다시 하객들 틈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사람들 속에 섞이지 못합니다. 화려한 예식장 로비 한복판에 서 있지만 그녀를 둘러싼 공기는 차가운 얼음벽처럼 단단합니다.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과 정혜 씨의 비웃음이 그녀를 계속해서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인내와 체념 사이에서 길을 잃은 어머니의 뒷모습. 순자 씨는 예식장의 그 밝은 조명조차 자신을 비추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를 향해 더 큰 모욕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조롱을 넘어 어머니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순간이 말이죠. 사돈, 아직도 여기 계셨네? 내가 좋은 제안 하나 하려고 왔는데 들어보실래요? 정혜 씨의 손에 들린 노란색 종이 한 장. 그것은 순자 씨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커다란 상처를 남길 식권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환한 빛을 발해야 할 날에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내몰리는 기분을 아시나요? 아들의 앞길을 위해 숨죽여온 순자 씨에게 그 시련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오정희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순자 씨에게 다가옵니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는 노란색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죠. 그건 귀빈용 식권도 아닌 단체 손님용 일반 식권이었습니다. 사돈, 아무리 생각해도 여긴 사돈이랑 격이 안 맞아요. 하객들도 자꾸 냄새난다고 수군거리고. 오정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내용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순자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권을 순자 씨의 발치로 툭 던지듯 건넵니다. 저기 식장 뒤편에 보면 기사님들 다니는 식당 있어요. 거기 가서 미리 한 끼 드시고 가세요. 아들 결혼식인데 배는 채워야지 않겠어요? 주위에 서 있던 예식장 직원들과 일부 하객들의 시선이 순자 씨에게 쏠립니다. 순자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30년 넘게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버텨온 그녀였지만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받는 이 멸시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식권을 집어듭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를 수도 사돈댁과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소동이 결국 자식의 오점으로 남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눈치 없이 오래 서 있었네요. 순자 씨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는 예식장 안쪽이 아닌 출구를 향해 한 걸음씩 발을 뗍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낡은 한복을 입고 힘없이 걸어나가는 뒷모습은 지독하게 외롭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축복의 박수 소리가 들려와야 할 그곳에서 순자 씨가 들은 것은 차가운 조롱과 구두 굼소리뿐이었습니다. 예식장 밖으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칩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절망적인 고독이 그녀를 집어삼킵니다. 신부 입장을 위해 이동하던 지수는 복도 끝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보다 더 살갑게 자신을 아껴주었던 시어머니 순자 씨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손에 들린 것은 신부 측 가족이 챙겨준 화려한 코사지가 아닌 구겨진 노란색 식권 한 장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 차가운 복도 끝에서 혼자 걷고 계신지, 그 굽은 어깨가 왜 평소보다 더 작아 보이는지 본능적으로 직감합니다. 순자 씨가 예식장 문을 열고 차가운 바깥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지수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지수의 심장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건 슬픔을 넘어선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한 거대한 분노였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아들의 결혼식 당일에 내쫓다니요. 지수는 쥐고 있던 웨딩드레스 자락을 꽉 움켜잡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안 친척들 한 명도 빠짐없이 식장 안으로 들여보내세요. 그리고 호텔 지배인 불러서 예식장 문 다 걸어 잠그라고 하세요. 제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건물 밖으로 못 나갑니다. 비서는 지수의 서슬 퍼런 눈빛에 압도되어 서둘러 움직입니다. 지수는 순자 씨가 나간 문을 한참 동안 응시합니다. 어머니가 느꼈을 그 비참함과 수치심을 지수는 단 1초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가장 화려한 신부의 모습으로 지수는 이제 가장 잔인한 복수를 준비합니다. 시어머니를 울린 자들이 흘려야 할 눈물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이 결혼식 잠시 멈추겠습니다. 식장을 뒤흔든 신부 지수의 폭탄 선언. 시어머니를 상석으로 모시는 재벌가 며느리의 압도적인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신부 입장 순서. 문이 열리고 화려한 조명이 쏟아져야 할 순간 예식장은 예상치 못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신부 지수는 우아한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버진 로드를 걷는 대신 무거운 표정으로 단상 중앙 마이크 앞에 섭니다. 오늘 이 결혼식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식장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당황한 사회자가 지수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지수의 매서운 눈빛에 압도되어 멈춰 서고 맙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수가 왜 저래? 정희가 사색이 되어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지수의 복수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지수는 하객들 틈에 섞여 있던 비서에게 수신호를 보냅니다. 곧이어 육중한 예식장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고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출입구를 봉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성운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박순자 여사님의 며느리로 섰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식장에서 제 어머니가 식권 한 장과 함께 밖으로 내쫓기셨더군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연회장 구석에 앉아있던 오정희를 정면으로 가리킵니다. 고모님, 대답해 보세요. 방금 제 어머니께 비린내 난다며 식권 던진 사람, 고모님 맞으시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오정희에게 꽂힙니다. 정희는 당황하며 손부채질을 하지만 이미 지수의 분노는 멈출 수 없는 불길과 같습니다. 지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직접 식장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던 시어머니 순자 씨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식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수는 순자 씨를 가장 화려한 꽃장식이 된 주인공 상석에 앉힙니다. 순자 씨는 어안이 벙벙해 지수야, 내가 가면 안 되겠니? 라며 말끝을 흐리지만 지수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그때 예식장 뒤편에서 거대한 아우라를 풍기며 성운그룹의 수장 강 회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외동딸이 신분을 숨기고 이토록 강단 있게 행동하는 모습에 내심 놀라면서도 사돈이 겪은 수모에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강 회장은 오정희와 그 일가 친척들 앞에 서서 나직하게 그러나 뼛속까지 시리게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우리 성운이 이토록 무례한 이들을 친척으로 둔 줄 몰랐군. 오늘 이 시간부로 자네들에게 지원되던 모든 혜택은 중단될 거네. 내 딸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은 곧 나 강진룡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으니까. 정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맺힌 한을 풀어주는 그 순간 식장은 더 이상 단순한 결혼식장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축제의 장으로 변합니다.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던 어머니의 허리가 펴집니다. 낡은 한복의 비린내를 조롱하던 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추악한 욕심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지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쥐며 미소 짓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의 방패입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게요.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시어머니를 끌어올린 지수. 이 통쾌한 카타르시스는 이제 단순한 복수를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소동 뒤에 남은 순자 씨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맙다, 내 딸아. 모든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소박한 밥상머리에서 마주 앉은 두 여인. 진정한 용서와 가족의 완성이 담긴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평화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식장을 뒤흔들었던 사이다 참교육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 식장 안은 이제 조롱의 야유가 아닌 뜨거운 감동의 박수 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순자 씨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살며 행여나 아들의 앞날에 흠이 될까봐 숨죽였던 그녀였죠. 하지만 지금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우를 받으며 주인공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예식이 끝나자마자 화려한 보석과 정성이 담긴 비단 한복을 순자 씨 앞에 바칩니다. 어머니, 이 보석보다 더 빛나는 건 어머니의 거친 손맛이에요.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순자 씨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건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만을 위해 굽어버린 허리를 펴게 해준 며느리의 깊은 효심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죠. 모두가 재벌가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순자 씨가 화려한 저택으로 이사 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후 지수와 민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시장 골목, 순자 씨의 작은 노포였습니다. 지수는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낡은 목욕탕 의자에 털썩 앉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가 갓 구워낸 짭조름한 고등어 한 토막을 숟가락 가득 올려 입으로 가져갑니다. 어머니, 호텔 요리 다 필요 없어요. 역시 이 손맛이 최고예요. 순자 씨는 며느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재벌집 외동딸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감춰진 소탈하고 따뜻한 지수의 진심이 순자 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줍니다. 아들 민호도 며느리와 어머니 사이에서 환하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입니다. 비린내 난다며 조롱받던 그 낡은 시장 골목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가족의 정으로 가득 찹니다. 순자 씨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생선 가시에 찔리고 얼음물에 터버린 못생긴 손. 하지만 지수는 그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장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잡고 걷습니다. 지수야, 내 딸 같은 지수야. 내가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내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서 너 같은 복덩이를 만났을꼬? 순자 씨가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지수는 그 손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대답하죠.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멋진 아들을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고생은 끝이에요. 제가 어머니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순자 씨는 비로소 굽은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노을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따스하게 비춥니다. 평생을 누구의 엄마로 생선 장수로만 불리며 자신을 지우고 살았던 세월. 그 고단했던 시간들이 며느리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보상받는 순간입니다. 돈으로 세운 성벽은 높고 견고해 보이지만 진심이라는 작은 옹기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식장의 눈물은 그렇게 웃음꽃으로 피어났습니다.